황동규의 시집 사는 기쁨에 나오는 시 네가 없는 삶 읽겠습니다. 나가 아니라 너입니다. 너. 네가 없는 삶. 여기서 네가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네가 없는 삶. 아픔이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 라고 네가 말했을 때 우리는 천천히 저수지를 돌고 있었다. 앞에랑 끝에 V자형 진달래꽃 뭉치 뛰어내릴까 말까 아슬아슬 걸려있고 저수지 수면은 온통 새파란 물비늘. 아주 정교히 빚은 그릇일 수도 있겠군 나는 생각했다. 네가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 라고 말하려다 화들짝 놀란다. 수위 낮아진 저수지에 어느샌가 가을이 깊어 색채들이 모두 나무에서 뛰어내려 물가까지 내려와 누워있고 아예 물속에 든 놈도 있었다. 마지막 순간 마음 돌려 물가에 서 있는 술병도 있었다. 물새 한 마리 쓸쓸히 자맥질하고 있는 물에는 물속 땅에 박힌 건지 물 위에 뜬 건지 조그만 배 하나 멎어 있고 하늘이 통째 빠져 있는 수면엔 밝은 조개구름 한때가 지나가고 있었다. 문득 가까이 사람 소리, 아끼듯 조용히 나누는 말소리 한참 잠잠하다. 읽고 차 떠나는 소리, 물새 어디 갔나 자취 없고 조개구름 흘러가 버리고 무덤덤이 배가 혼자 떠 있다. 여기서 네가 누구인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쓸쓸함이 배어있는 시입니다. 이분의 시에 기본적으로 좀 허무적인 것 그리고 시니컬한 것 그러나 또한 동시에 사물이요, 육체, 그것에 대한 긍정 그런 것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 라고 네가 말했을 때 이게 네가 말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대화하면서 저수지를 돌고 있는 것이 상상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어떤 구체적인 사람 아닌 어떤 시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 평범한 표현입니다. 빈 그릇이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픔이 있어야 채워진 그릇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천천히 저수지를 돌고 있었다. 근데 이게 아픔이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 평범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평범한 표현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랑 끝에 벼랑 끝이라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하고 벼랑하고 어떻게 연관될까요? 저수지 댐이 있고 그 밑에 달려있는 진달래꽃 뭉치를 말하는 거 봅니다. 앞에랑 끝에 V자형 진달래꽃 뭉치 굳이 V자형 이거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의미한 건 아니네요. 보니까 이분이 일부러 영어 V를 썼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
속이 비어있는 그릇처럼 보여요. 네, 그거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랑 끝에 V자형 속이 비어있는 그릇 형태의 진달래꽃 뭉치,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걸까요? 뛰어내릴까 말까 아슬아슬 걸려있고, 이 진달래꽃 뭉치가 뭐 뛰어내릴까 말까 하겠습니까? 거기에 간당간당 이제 걸려있다는 것을 묘사한 거죠. 저수지 수면은 온통 새파란 물비늘, 물비늘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저수지 수면이 센 바람이 아니라 아주 작게 잔잔한 바람으로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하다 보면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통 물비늘이라고 합니다. 늘 새로운 단어를 시인이 사용할 수는 없죠. 뭐 이게 뻔한 표현이긴 한데,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수지 수면은 온통 새파란 물비늘. 이게 그림처럼 전달되긴 합니다. 아주 정교히 빚은 그릇일 수도 있겠고 나는 생각했다. 앞에 빈 그릇이 나왔는데 여기 또 그릇으로 가고 있고요. 중간에 V자도 그릇입니다. 저수지를 이렇게 돌면서 들었던 말과 그 풍경 이런 것들이 그릇과 연관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하다가 화들짝 놀란다. 아픔이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를 그대로 따와서 내가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 라고 말하다 활짝 놀란다. 이건 상대방의 부담이 되는 말이긴 하죠. 화들짝 놀란다. 네가 누굴까요? 네가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네가 그 너라고 하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 라고 말을 했고 발화했고 말을 꺼내냈고 이 시인은 그걸 받아서 내가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 말을 하다가 속으로 삼켰습니다. 수위 낮아진 저수지에 어느샌가 가을이 깊어 색채들이 모두 나무에서 뛰어내려 가을이 너무 깊어진 것 같습니다. 단풍들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으로 보입니다. 물가까지 내려와 누웠고 아예 물속에 든 놈도 있었던 낙엽이 물에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 마음 돌려 물가에 서 있는 술병도 있었다. 아하, 요거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마음 돌려 물가에 서 있는 술병도 있었다. 누가 술을 마시다가 물가에 놓고 간 걸까요? 대목이 왜 여기 들어왔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물새 한 마리 쓸쓸히 자맥질하고 있는 모래는 물속으로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 물속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이유 있고 등등 몇 가지 있겠죠. 물속 땅이 바뀐 건지 물에 뜬 건지 조그만 배 하나 멎어 있고 그림처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배 하나가 멎어 있고 하늘이 통째 빠져 있는 수면엔 하늘이 반사되는 거죠. 밝은 조개구름 한때가 지나가고 있었다. 조개구름. 조개구름이 어떤 건가요? 양떼구름은 잘 알겠는데 조개구름이라
조개구름, 여기 인터넷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권적운. 이런 용어들이 있군요. 권적운. 괄호 열고 이렇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 그늘이 없는 희고 작은 구름덩이가 촘촘히 흩어져 나타나는 구름. 하여튼 조개가 쫙 깔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거네요. 문득 가까이 사람 소리. 그 하늘의 조개구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소리가 들리네요. 아끼듯 조용히 나누는 말소리. 한참 잠잠하다 이윽고 차 떠나는 소리. 저수지를 걷고 있는 이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풍경들입니다. 물새 어디 갔나? 자취 없고 사람 소리가 나다가 또 잠잠해지고 그들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물새도 또 떠나버렸습니다. 자취가 없고요. 조개구름도 흘러가 버렸습니다. 없어요. 근데 무덤덤 배가 혼자 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덤이 배가 혼자 떠 있는 것이, 그 배가 바로 이 시인 자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없는 삶이죠. 혼자 모두가 떠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들어서 가족들이 다 떠난 거에 그 심경을 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란 원래 혼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말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목, 네가 없는 삶. 아픔이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 라고 네가 말했을 때 우리는 천천히 저수지를 돌고 있었다. 앞 벼랑 끝에 V자형 진달래꽃 뭉치 뛰어내릴까 말까 아슬아슬 걸려있고 저수지 수면은 온통 새파란 물비늘. 아주 정교히 빚은 그릇일 수도 있겠군 라는 생각했다. 네가 없는 삶은 빈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하다 화들짝 놀란다. 수위 낮아진 저수지에 어느샌가 가을이 깊어 색채들이 모두 나무에서 뛰어내려 물가까지 내려와 누워있고 아예 물속에 든 놈도 있었다. 마지막 순간 마음 돌려 물가에 서 있는 술병도 있었다. 물가에 서 있는 술병, 이것도 자기 작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물가에 서 있는 술병, 술을 좋아하시는 시인으로 보인다. 물새 한 마리 쓸쓸히 자맥질하고 있는 물에는 물속 땅에 박힌 건지 물 위에 뜬 건지 조그만 배 하나 멎어 있고 하늘이 통째 빠져 있는 수면엔 밝은 조개구름 한때가 지나가고 있었다. 문득 가까이 사람 소리, 아끼듯 조용히 나누는 말소리, 한참 잠잠하다 이윽고 차 떠나는 소리. 물새 어디 갔나? 자취 없고 조개구름 흘러가 버리고 무덤덤이 배가 혼자 떠 있다.